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저지르는 보복성 범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대구 경북 지역 상수원인 운문댐의 저수율은 20%대로 낮아졌습니다.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시장직 인수위가 민생 현장 방문과 업무 보고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은 공직 문화를 수평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준하경 경주시장은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참사의 피해자 합동 연결식이 13일 있었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은 보복성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일선 변호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방화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 길을 배웅한 날. 가족을 잃은 유족들 그리고 동료를 떠나보낸 법조인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화재 참사 닷새가 지난 14일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화재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를 직접 겪고 접한 변호사들은 아직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변론을 해야 할지, 패소를 해도 안 되고 이겨도 안 되고 그 목숨을 걸고 과연 이 직업을 과연 수행해야 할지.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소송 관계인이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면서 무고한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누군가의 소송을 맡고 당사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직업인데다 이번처럼 불만을 품고 저지르는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건물입니다. 누구나 저처럼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일부 건물은 이렇게 중간에 방범문이 있지만 소송 관계자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낮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복성 테러에 노출된 것도 현실입니다. 실제로 8년 전에도 서울에서 민사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선 2012년에는 변호사 감금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흉기 피습, 협박 등 법조인을 상대로 한 보복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으로 이제 그걸 방비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우리가 시민운동이라든지 사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회복해주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 위협 사례 등을 수집하면서 경찰, 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요즘 비 구경하기 참 힘들죠. 경북 포항은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 농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 걱정이 태산인데 모자라는 농수를 놓고 농민들 간의 갈등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식수원인 청도 운문댐입니다. 물로 가득 차야 할 댐의 일부분은 아예 바닥이 보입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부유물 차단망이 땅 위에 얹혀 있습니다. 수위는 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131m까지 내려갔습니다. 14일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3.4%로 평년 같은 기간의 저수율 40.3%에 비해 17%포인트가량 낮습니다. 전국이 이런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2일 기준 올해 전국 누적 강수량 평균은 196.3mm, 대구 경북 지역 누적 강수량은 153.4mm로 평년 대비 51.7%에 불과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농촌에선 이웃 간 얼굴 붉힐 일까지 자주 벌어집니다.
이모작 할 때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물이 한 수로가 있으면 물을 대니까 순서대로 물 대야 돼. 순서대로 물이 적으면 그럼 밑에 노는 사람들은 물을 못 넣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반대기가 없으면 내 도끼로 때려보고 깨부고 막 그렇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과일은 특히 이 시기 수분 공급이 중요한데 오랜 가뭄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는 논밭에 농심도 타들어갑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성장이 원활한데 또 성장이 둔화되면서 과일이 비대, 크기 문제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과일이 작으니까 농가 소득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는 아침부터 내리는 이 비가 조금이라도 해갈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어떤 농작물이 해갈될 수 있도록 충분히 와서 우리 농민들의 근심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지를 적셔줄 장마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겠다며 6, 7월 강수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예년 수준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민선 8기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생 현장 방문을 끝내고 연이어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공직 문화를 수평적이고 창의적으로 바꾸겠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가을 개관을 앞두고 있는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내부 시설과 유교 박물관, 한국문화 테마파크 등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권기창 안동시장 당선인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준비 없이 개관하는 것보다는 개관 일정을 늦추거나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국제회의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씩 개최를 해야만 이 컨벤션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하루빨리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인수위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수위는 현장 방문에 이어 나흘간의 부서별 업무 보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권 당선인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면 하루에 한 번씩 민원실에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원실이나 어디 가면은 공무원이 인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님이 먼저 가서 인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인허가 행정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시 공무원들의 공로연수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공직 문화를 수평적, 창의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의 일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78.86%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준하경 경주시장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4년 동안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승리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이루어서 희망찬 경주의 미래를 열어달라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강조하셨는데요. 주요 공약과 경주시청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 4년간 미래 경주 발전의 비전을 세우고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대 분야 81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겠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경주를 미래 자동차 혁신 벨트로 조성을 하고 또
차세대 원자력 관련 그런 산업도 육성을 해서 그와 관련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경주가 역사 문화 관광 도시니까 우리 경주를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또 문무대학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신라 업성 정비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우리 경주의 역사 문화 관광 기반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시대가 왔으니까 ICT 기술을 관광에 접목해서 스마트 관광 도시 또 한류 관광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좋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주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26분의 당선자가 배출됐는데 선거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지지 후보를 달리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갈등과 대립을 복원하고 회복해서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면서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일, 또 나아가서 우리 미래 경주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차질 추진하는 일,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선에 성공한 준하경 경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6.25) 참전의 나라를 위해 싸운 학도 의용병을 추모하기 위한 전몰 학도 의용군 주념식이 14일 국립영천 호국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주념식에는 생존 학도 의용군과 군 장병 등이 참석해 전몰 학도 의용군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행사는 현충탑 헌화와 분향을 시작으로 전공사와 추념사 낭독, 추념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와 경북 서남권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15일 정오에 개통합니다. 국도 28호선과 도청 신도시 주간 선도로를 잇게 될 신도시 서편 진입도로는 길이 4.8k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도청 신도시에서 상주와 문경 등을 오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충청권과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영주시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영주장날이 개장 16주년을 맞아 각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이 마련되고 구매자를 위한 할인 쿠폰과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영주시는 이번 행사에 앞서 영주장날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소백산맥의 형상을 딴 새로운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방식을 기존의 무기명 투표가 아닌 사전 등록제로 바꿉니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의회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의장단 선거 후보 등록제 시행에 관한 의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9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의장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사전에 등록해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 기록물 해독 사업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경북대와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함께 옛 한글과 다양한 서체 한자로 쓰인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해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합니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문가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전통 기록물을 빠르게 해독하고 결과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서원의 메타버스 공간 내에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